하체 운동에는 셔러벤 스쿼트라는 말이 있듯이 크고 단단한 대흉근에는 벤치프레스가 답이라는 이야기 또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한 초보 헬서들에겐 벤치프레스만큼 어려운 동작도 없죠. 아니라고요. 아마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쇠질사전입니다. 먼저 벤치프레스의 수행 동작을 살펴보면 벤치프레스는 어깨, 삼두, 등 근육 등 다양한 부위의 근육들과 관절 움직임을 동원하는 복합 다관절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위의 근육들이 개입이 느껴지죠. 특히 운동을 처음 시작한 분들이 벤치를 하게 되면 해당 부위에 정확한 자극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또한 헬스장에 가보면 많은 헬서들이 중력과 밀어내기 싸움을 하며 밤낮 가리지 않고 고중량 벤치프레스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초보 헬서분들은 기가 죽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마는데요. 벤치프레스는 그만큼 인기 있는 가슴 운동이지만 초보 헬서분들에게는 또 다른 가슴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누구나 쉽게 벤치프레스 없이도 대흉근을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는 가슴 운동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운동을 벤치프레스 수행 전 또는 벤치프레스 대신에 수행하신다면 더 이상 벤치 주변만 머뭇거리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흉근의 사이즈를 2배 더 빠르게 키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벤치프레스 대신 가슴 근육에 강한 자극을 때려줄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스벤프레스입니다. 이 운동법은 원판을 사용하고 바벨은 사용하지 않는 운동입니다. 바벨 또한 헬스장에 가보면 꼭 하려는 무게가 많이 없는 경우가 있죠. 스벤프레스를 수행하기 위해선 먼저 여러분들이 감당 가능한 무게의 원판을 2개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 원판 2개를 겹친 뒤 손바닥을 편 상태로 손가락을 앞쪽을 향하게 하는데요. 그리고 원판을 가슴 위쪽으로 밀어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견갑골을 모으고 코어에 힘을 유지한 채 가슴을 여는 것이 중요한데요. 물론 덤벨이나 캐틀벨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원판을 사용했을 땐 원판 압착과 프레스 자세를 동시에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가슴에 더 많은 자극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선 자세를 유지하고 팔을 지면과 평행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무게를 쥐어 짜주는데요. 팔은 수평을 유지하고 앞쪽으로 밀어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몇 초 동안 가슴 근육이 수축된 상태를 유지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스벤프레스만을 진행했더니 가슴 근육의 자극은커녕 오히려 어깨 피로만 느껴지신다면 무게를 낮춰 벤치프레스 전 3에서 5세트 정도 가볍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펌핑된 가슴 근육을 두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 동작은 팩덱 플라이입니다. 팩덱 플라이는 머신을 활용한 운동으로 전반적인 가슴의 쉐입과 안쪽 가슴골을 만들어주는 효과적인 운동 방법입니다. 팩덱 플라이 머신은 초보 헬서들에게 가슴 운동 전 근육 자극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물론 고중량을 다루는 프레스류 운동들을 먼저 수행한 후에 팩덱 플라이로 루틴을 마무리하는 헬서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벤치프레스 없이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머신 운동이죠. 이 동작을 수행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팔 각도를 과도하게 뒤로 젖힌 상태로 무거운 중량을 다루게 될 경우 어깨 부위와 가슴, 근섬유에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중량 고반복으로 먼저 자세를 숙지한 다음 동작을 수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준비 자세는 팔과 팔꿈치의 높이가 가슴 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의자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머신의 팔 각도는 너무 뒤로 젖히지 않고 자신의 어깨와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시키는데요. 그리고 나선 등 윗부분과 어깨를 의자에 밀착시킨 뒤 허리를 약간 아치형 상태로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흉곽을 넓게 핀 상태로 자세 준비를 마치시면 되는데요. 이제 가슴 바깥쪽 근육을 안쪽으로 모아준다는 느낌을 천천히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인 가슴 근육을 다시 바깥쪽으로 벌릴 때도 최대한 저항을 느끼면서 이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세트 수는 저중량 고반복을 기준으로 15회 3에서 5세트 정도를 수행하신다면 가슴 근육의 강력한 활성도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운동은 풀로어 프레스입니다. 풀로어 프레스는 벤치가 없이 바닥에 누워서 하는 운동입니다. 풀로어 프레스의 가장 큰 특징은 가동 범위가 벤치프레스보다 훨씬 좁다는 점인데요. 가동 범위가 벤치프레스보다 좁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총 3가지의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깨의 안정성입니다. 견갑골을 포함한 상부 등 전체가 바닥에 딱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벤치프레스에 비해 어깨가 훨씬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팔꿈치가 바닥에 닿는 순간부터는 더 내려갈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벤치프레스와 같이 바벨에 깔릴 위험이 적을 수밖에 없죠. 이처럼 풀로어 프레스는 뛰어난 어깨의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깨에 부상을 입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풀로어 프레스로 대체해보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통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요통이 있어도 가능한 이유는 풀로어 프레스 자세에서 알 수 있는데요. 무릎을 굽히고 하는 풀로어 프레스 자세는 벤치프레스와 달리 요추가 바닥에 붙어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자세로 프레스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디스크가 있는 분들이 요통을 피하기 위해서 벤치에서 다리를 위로 들고 하는 위험한 자세를 취하는데요. 풀로어 프레스는 이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이 바닥에서 다리를 굽히는 동작을 통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다리를 넓게 벌릴수록 허리의 부담을 줄여주고 자세를 유지하는데 더욱 안정적으로 프레스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코어 트레이닝까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플로어 프레스의 난이도는 중량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체 위치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데요. 바로 다리를 뻗거나 붙이는 자세를 통해서 코어 트레이닝이 가능합니다. 보통 벤치프레스에서는 양쪽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90도로 꺾어 바닥을 디디고 실시합니다. 때문에 몸의 좌우 중심을 잡기에 효과적인데요. 플로어 프레스도 위에 보시는 것처럼 무릎을 세우게 되는 경우 벤치프레스만큼은 아니지만 중심을 잡기에 용이합니다. 반면에 플로어 프레스의 장점인 코어 트레이닝까지 병행하기 위해서는 세웠던 무릎을 펴고 두 다리를 붙인 상태로 뻗으시면 되는데요. 이처럼 다리를 뻗고 프레스 동작을 수행하시면 자연스럽게 골반과 허리, 심지어 등까지 총동원해서 좌우 중심을 잡게 되는데요. 이 자세는 코어 상하 방향으로 단련하는 운동은 많지만 좌우 방향으로 단련하는 운동 중 가장 큰 중량을 다룰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플로어 프레스는 벤치보다 다양한 하체 위치 선정을 통해서 가슴 운동뿐만 아니라 코어 트레이닝까지 병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자세가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다리를 펴되 양쪽으로 벌리고 실시한다면 조금 더 쉽게 플로어 프레스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이 세 가지 운동을 벤치프레스 대신 수행하거나 벤치프레스와 함께 진행해 주신다면 더 크고 단단한 가슴 근육을 2배 더 빠르게 키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쇠질사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도움되는 운동 꿀팁들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